여기 와보니까 진짜 눈이 많네요. 진짜 눈이 많아요. 저쪽 천안 위쪽에는 눈이 그렇게 없습니다. 하여튼 추운 데서 눈 속에서 작물 재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 토마토에서도 방울보다는 완숙 토마토에 대한 거, 또 완숙에서도 우리가 여름을 지나가지고 지금까지 수확을 하는 작형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 토마토도 분야가 되게 넓습니다. 토양에 대한 거, 시설에 대한 거, 액비 공급에 대한 거, 양분 공급, 생육관리, 병충해 방제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쪽을 더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를 정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걸 더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토마토가 네덜란드에서는 한 평에서 180kg까지 수확을 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가 상상이 안 가죠. 요 부여 세도 쪽에서는 한 60kg 한 평에서, 그리고 우리 재배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한 평에 한 30kg에서 40kg 정도 그렇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다른 지역보다도 이 농업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름을 우리가 거치게 되면서 여름을 지나면은 이 내륙 쪽에서는 전부 다 6월 말 정도에는 작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토양 관리하는 사람은 토양 소독도 하고 또 좀 쉬기도 하면서, 그리고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뭐 8월 달에 심는 사람, 또 여름에 또 재배하는 사람이 또 따로 조금 있죠. 이 억제 재배로. 근데 여기서는 극한 고온이 되는 그 시점에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야간 온도가 시원합니다. 그리고 산이 많다 보니까 바람이 좀 잘 불어줘요. 그래서 토마토는 있잖아요. 온도가 너무 높은 것보다 약간 서늘을 하면서 바람이 1초에 60cm 정도 움직이는 그 바람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런 환경이 이쪽에서는 그래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여름 재배는 준고냉지 형태의 재배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생육 상태가 되게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량성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토마토를 우리가 손에 딱 쥐어 봤을 때 모양이 예쁠수록 먹기가 좋죠. 그렇죠? 근데 모양이 나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형과 변형과가 되게 많아요. 어떤 거는 하나가 500g 이상 돼서 개건가식으로 주름이 많이 잡힌 것도 있습니다. 매끄럽게 아주 정형화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무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250g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첫째, 장애과, 배꼽 썩은과가 되게 많습니다. 또 병든과가 있습니다. 또 착색이 한 60에서 70% 정도 될 때 우리가 내는데, 완숙이 돼가지고 물른 게 또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변형과로 돼가지고 우리가 각이 진 게 많고, 또 이렇게 이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은 그런 모양도 많고, 또 기형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그런 걸 다 따지기 전에 우리는 기형에 재배하는 거 모양이 예쁘고, 그리고 단단하면서, 그러면서 맛이 좋은 토마토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황이 들어가면은 당이 올라갑니다. 모든 과일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황을 조금씩은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이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또 우리가 촉진을 하고, 그리고 부피가 커지고 단단해지고 맛이 희한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면으로 살포하게 되면 이파리가 토마토가 조금은 조직이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여름에 타기도 하고 장애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착과돼서 좀 비대를 시작할 때서부터는 관주 가지고 황을 잘 넣어야 됩니다. 그 황도 있잖아요. 기능성 황이 있고, 그리고 여과기에 막히지 않는 입자가 아주 미세한 그런 황들이 있습니다. 황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이 토마토 농법의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많이 돌아다녀 봐도 이 하우스에 이 온습도계를 걸어 놓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게 다이소에 가면 5,000원씩 팝니다. 그래서 저 온습도계를
걸어 놓고 온도하고 그 습도를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도는 최저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추울 때도 지금 재배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온도가 12도 이상은 돼야지만이 생육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그 높을 때는 여름철에 극한 고온이 되더라도 35도가 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월달 돼서 정식을 한다. 또 지금 생육 초기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12도 이상을 관리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생육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다 그러고 싶겠죠. 근데 온풍일 때는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전기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온도 관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또 있고 또 이 상태에서 그 생육을 촉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심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활착 촉진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토마토 재배법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교육을 들었을 겁니다. 토마토의 엽색은 조금 진한 편이죠. 엽색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 옛날에 빼빼, 꼬꼬, 산체리 이런 방울토마토 할 때도 그렇고 엽색이 너무 진하게 되면은 줄기가 너무 갑자기 굵어져 가지고 지그재그로 가다가 가운데가 뻥 뚫립니다. 지금 것은 조금은 그 뚫리는 건 덜하지만은 갑자기 굵어지는 그런 증상들은 여전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토마토는 있잖아요. 심고 나서 아까 활착 관리를 한다는 걸 했고요. 활착이 잘 되게 되면은 30일 정도 지났을 때 양분 중에서 질소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빨아들이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활착을 한 다음에 얘들이 조직을 더 충실해 가지고 이 꽃대를 좀 더 잘 내밀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질소질을 많이 빨아들인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갑자기 굵어지면서 얘들이 이파리가 진해지면서 거꾸로 위에 새순들이 버들까지 마냥 빼쭉빼쭉 솟기만 하고 숨머지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지그재그로 뻗어가면서 이 모양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물론 거기서 어느 정도 세력은 있어야지만이 조금 굵게 키우는 것이 전체적으로 수량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낫습니다. 그 대신 너무 과다하게 굵게 만들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굵어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세포 숫자는 적은데 세포 하나가 너무 커지면서 연약하게 되면서 초기에 병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 관리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초기 생장에서 30일 될 때까지는 조직을 충실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화분화는 육묘 때 어지간히 다 됐습니다. 육묘장에서 저온 단일도 처리를 하게 되고 또 조직을 충실하게 만들었으면은 화분화는 거의 다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화가 줄기에서 튀어나오는 거, 줄기 이파리가 2장 나오고 또 화방이 나오죠. 심을 때도 화방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는 줄지주나 지주대를 세울 때도 그 화방이 반대쪽에다 위치하도록 심어야 됩니다. 화방이 좀 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을 때도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 어릴 때의 조직은 있잖아요. 화분화가 될 때는 여러 미량 성분들이 상토에 섞여 있습니다. 상토에 섞여 있는데 지금의 그 육묘 일수는 그 추울 때는 65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상토라는 것은 35일 정도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양분이 떨어집니다. 토마토는 생각보다도 철분, 아연, 망간, 몰리브덴 이런 미량 성분들을 되게 필요로 합니다. 원래 고향이 이런 아메리카의 산림지대 산 기슭에서 부엽토가 많은 데서 바람이 살살 도는 데서 얘들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량 성분들을 부식질이 많은 미량 성분들을 많이 원합니다. 근데 상토에 있는 것은 35일이면 없어져 버려요. 그 이후에 뭔가 양분이 떨어지게 되면
줄기는 점점 커지고 이파리는 점점 엽수가 늘어나는데 65일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양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조직이 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바이러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생육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없으면은 바이러스가 옵니다. 언제 담배가루가 총체벌레가 물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바이러스가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생육을 하다가 했잖아요. 바이러스가 뭔가 생육 조건이 또 안 맞으면은 정식하고 나서 그 순간에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묘상 상태하고 생육 초기는 잘 모릅니다. 다만 영양분을 소비량이 갑자기 늘어날 때가 일화방에 꽃이 피고 열매가 콩알만하게 착과가 됐을 때, 그때서부터는 일화방도 그렇고 이화방 계속 이제 피면서 영양 소비가 늘어날 때, 그때 영양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발현을 더 해가지고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상하고 활착 초기 그 생육을 그 조직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관리 작업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한 달이 됐을 때 질소가 상대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질소가 많다. 그럴 때는 질소질 위주로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과다 분무가 돼버려요. 과다 분무가 되면은 처음에는 뭐 되게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바이러스가 생기고 다음에 나중에 세균성 궤양병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궤양병이 또 생기게 되고 또 여러 뿌리 시드름병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온도가 이렇게 낮을 때, 만약에 2월 달이나 이때 심을 때, 또 지금 낮은 시점에서 생육 관리를 할 때, 이때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낮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죠.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질소질은 더 흡수력이 더 많아집니다. 비율상으로 더 많은 질소가 흡수를 하게 되고 다른 거는 흡수를 못하게 되죠. 전체적인 흡수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질소의 흡수력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생육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이때 그 활착 관리를 할 때 이때 있잖아요. 온도가 추울수록 미량 성분을, 아직까지 뿌리가 뻗질 못해가지고 여러 잔뿌리가 많지 않을 때, 그때는 미량 성분을 옆면 살포해 주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모든 작물 여름에 심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그 어릴 때 30일 이전까지는 미량 성분을 옆면 살포해 준다는 거. 첫 번째는 뿌리 밝은제를 줘가지고 뿌리가 더 많이 뻗도록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미량 성분을 준다는 거. 세 번째가 바로 칼슘입니다. 우리는 칼슘이, 토마토가 칼슘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항상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언제서부터 줄까? 그거 하다가 토마토가 왕창 클 때, 야, 토마토가 하루 이거 엄청나게 쏟아지네. 그걸 느낄 때 칼슘을 줍니다. 그러면 늦습니다. 그렇게 비대가 될 때는 그 적과에서 한 하방에 5개 이상 되는 것, 적과를 할 때 그것들을 좀 더 칼로 짜게 봐야 됩니다. 짜게 보면서 내부가 갈변이 되어 있나, 어떤 장애가 있나, 이런 것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칼슘보다도, 칼슘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활착을 해가지고 뿌리가 뻗어나갈 때 칼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들 모르고 있어요. 뿌리도 세포고, 세포가 커지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뿌리가 쭉쭉 뻗어나갈 때 거기에 세포에다가 칼슘을 채워줘야지만이 뿌리가 강하게, 튼튼하게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꼭 이때 주는데, 바로 아까 31차에 질소에 대한 요구량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거하고 더불어서 뿌리가 뻗을 때도 칼슘이 필요한데 칼슘을 안 줬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장애가 나와버립니다. 그럼 뿌리가 물러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더 아까 질소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과분무가 되기도 하고 조직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토마토의 농사는 심고 나서 30일까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면역력도 있잖아요.
30일까지가 아직까지 얘들이 이 몸 안에서 면역 체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가루가 물고 총체벌레가 또 진딧물이 물고 그런데 이 토마토에서는 여름철 재배 고온기에 할 때는 담배가루가 1차적으로 무조건 황화여건 바이러스를 일으킵니다. 매개 해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체벌레가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요거를 일으키기 때문에 근데 그 봄 작기에서는 총체가 문제가 되고 여름 작기에서는 담배가루가 무조건 옮깁니다. 그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있다 매개 해충에 대한 지백 전염에 대한 걸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30일까지 아직 면역 체계를 안 갖춘 상태에서 얘들이 전염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날아갔다 하면 전체가 다 걸려버립니다. 이걸 최대한 한 달 동안에 막아야 됩니다. 근데 벌써 아까 뿌리하고 질소하고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조직이 약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병이 초기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꿀팁 첫 번째. 30일 전후에서 5일 전, 5일 후, 25일하고 35일 차에 이때 칼슘 복합체를 연면살포한다는 걸 꼭 강조합니다. 연면살포요. 왜냐하면 흡수가 훨씬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줄기를 좀 굵게 키우고 싶어서 좀 비료가 들어갔던 농가라든가 바닥에 유박비료 때문에 질소가 많다고 생각되는 농가에서도 장애가 없습니다. 칼슘이 들어가서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줘버리면은 면역력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뿌리도 튼튼하고 그러면서 장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잔뿌리가 되게 많이 납니다. 바로 여기서 개북 쪽에서 다른 데보다도 더 높은 준산간지입니다. 여기서 바로 여름에 재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다른 지역에 여름에 열대가 돼도 여기는 20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더 좋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뿌리가 좋은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온도가 뜨거울 때 뭐 5월 말에 심고 6월 달에 많이 심는데 이때 낮의 온도가 되게 뜨겁습니다. 그 열을 하우스가 가둬두기 때문에 많이 뜨겁죠. 이때 온도가 30도 이상을 또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칼슘이 뿌리 쪽에서 양액을 줬던 토경에서 우리가 칼슘 성분이 토마토 위로 이동을 못 합니다. 이동을 못 하면은 이제 토마토를 심어서 7월 달에도 막 화방이 생기고 이제 7, 8월 달에 막 비대를 막 하게 되는데 이 칼슘에 대한 요구량은 많은데 온도가 그때는 더 극한 고온이 되죠. 또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가 바로 그 장점을 살려서 여름 재배에서 가격이 높을 때 팔아야 되는데 또 다른 지역이 쉽게 포기를 다 걷어내고 토양 관리하고 그래서 물량이 나오는 게 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월달, 9월달, 10월달 초까지입니다. 이때 좋은 단가를 받으면서 많은 걸 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때 칼슘을 잘 주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칼슘이라는 것은 되게 필요한데 온도가 너무 낮거나 온도가 너무 높아도 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토경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로타리를 칠 때 칼슘 유황을 꼭 넣으십시오. 50평에 한 포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20% 이상은 더 땁니다. 장애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평당 8주 심던 9주 심던 있잖아요. 이게 심은 거에서 한 동에서 우리가 주스로 이게 다 했을 때 100%를 다 우리가 따내야 됩니다. 결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주를 막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첫 번째가 칼슘 유황이라는 걸 꼭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왜 첫 번째로 나왔냐? 첫째, 칼슘은 있잖아요. 여름 뜨거울 때도 흡수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도 일반 석회 비료나 칼슘 여러 비료 그 중에서도 이 칼슘이 흡수량이 높기 때문에 그 흡수 속도가 130배 정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려울 때 조금씩은 올라가고 그것을 우리가 또 깊이 넘거하고 다음에 연면살포 가지고 보태서 칼슘을 보충을 하는 걸 잘 해야지만이 장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키워놓고 나서 이 백골성병 때문에 따내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25일 차고 35일 차에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흡수력이 높은 칼슘을 선택을 해서 연면살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초기 장애가 다 없어집니다. 또 뿌리가 뻗어갑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 뜨거울 때 있잖아요. 그 양액하는 배드라든가 또 토경에서 있잖아요. 그 토경에서 지온이 35도 이상 올라갑니다. 배드도 많이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되면은 칼슘은 그 30도 이상 되면 진짜 흡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칼슘을 녹여서 주더라도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칼슘이 없으면은 바로 뿌리가 제대로 잔뿌리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뿌리가 갈변합니다. 고사합니다. 고사한 상태로 그런 굵은 뿌리만 나와요. 굵은 뿌리는 상대적으로 질소질 위주로 흡수를 하고 잔뿌리가 없으면은 미량 성분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질소가 많이 올라가니까 고온 다습인 상태에서 줄기가 우절하면서 절간이 8cm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8cm를 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재배 때 1, 2, 3, 4 하방까지는 잘 따다가 나중에 5하방 될 때서부터는 우절하면서 도장이 되고 수량이 떨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는 1하방서부터 8하방까지 최대한 물건을 따내야 됩니다. 적기 하는 사람 6하방까지도 하겠지만은 좀 장기 재배하시는 분들은 많이 따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칼슘 유황을 줘서 칼슘이 꾸준히 생육기에 꾸준히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열매가 크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면은 우리 하베스트 칼슘이라든가 이런 아쿠아칼이라든가 이런 칼슘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관주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변형을 해서 하베스트 칼슘 마그네슘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칼슘 마그네슘은 또 토마토가 생각보다 일조가 강한 걸 원하기 때문에 얘들이 1m 이상 자라게 되면은 조금 그늘이 지기 때문에 이때 특히 우리가 봄에 날씨가 흐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마그네슘 전문제를 연면살포해서 이파리를 두껍게 만드는 작업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꺼운 거하고 얇은 거하고 확 차이가 납니다. 당도하고 품질, 비대 속도 확 차이 납니다. 그래서 날씨가 나쁠 때 그때만큼은 이 마그네슘 전문제를 쓰고 평상시에는 칼슘, 마그네슘 같이 혼합된 걸 관주해주는 작업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토경에서 칼슘 유황을 쓸 때 있잖아요. 유황이 들어가면은 유황은 그 자체가 소독제입니다. 다이센 망코지 농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토양 속에 있는 이 곰팡이들을 많이 좀 잡아줍니다. 억제를 하죠. 전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억제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황당하다고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황이 들어가면은 당이 진짜 오르고 그 부피가 커지고 그리고 그 조직이 되게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 경매 시장에서 이 토마토는 단단하면서도 착색이 좀 들어가는 거 그걸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온도. 이 극한 고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데보다 여건이 좋다고 그래도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단동으로 하는 토경의 경우에 너무 뜨겁습니다. 극한을 넘어서 이거는 못 견딜 정도입니다. 사람도 못 견디고 토마토도 못 견디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무조건 처음에 심을 때 뿌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미리 두둑하고 멀칭을 해놓고 물을 준 다음에 물이 좀 더 내려갈 때 우리가 심어야 되고 또 이 상태에서 보온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또 뜨거울 때는 우리가 그 뿌리가 잘 뻗어 놓으면은 그런 걸 다 이겨냅니다.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동의 경우에는 차각막을 일부 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햇빛이 너무 안 들어오면은 뭐 며칠 상관없지만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검은색을 연한 걸 씌우는 35%짜리 씌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차열망이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차열망도 하게 되는데 그 차열망을 씌운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토마토는 워낙 강한 광선을 좋아하다 보니까 차열망은 하얀색 우리가 차광망입니다. 빛이 살랑광이 들어옵니다. 그 대신 너무 일찍 씌워버리게 되면은 좀 더 웃자라는 경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한 1m 정도 자라가지고 모양을 잡은 다음서부터 씌우는 것이 수량성에서 월등히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환기를 잘 시키는 작업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온도 해야 되지만은 환기를 잘 시켜야 되고 또 그러고서 환기를 시키겠다고 해서 측면을 확 열어버리게 되면은 얘들이 갑자기 온도 변화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병이 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완충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게 결국 뿌리가 좋으면은 어느 정도 다 조절을 다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울 때 좀 있다 2월 달에 심을 때도 있잖아요. 이 안에 치마 비닐의 높이를 좀 더 약간 안에 것이 높아가지고 바람이 직접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 작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고온장애. 결국 뜨겁기 때문에 고온장애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내륙이 고온장애 때문에 물량이 안 나와야지만이 여기서 나올 때가 가격이 높은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또 고마워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규산을 연면살포해야 됩니다. 규산을 사용하신 분 별로 안 계시죠? 그렇다고 규산 쓰랬더니 막 심을 때 논에 규산 유기질 규산 비료가 나오니까 그걸 왕창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도 토마토가 안 커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어릴 때 잎질을 그렇게 쓰면은. 근데 그걸 우리는 1m 정도가 될 때, 1m가 정도 될 때, 요때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1m. 이 초장이 1m가 될 때. 그러면은 거기 사과방에 꽃 피고 막 그럴 때입니다. 요때 왜 주의를 하라 그러냐면은 이때가 봄에도 그렇고 가을철에 특히 겨울철로 들어가는 시기에서는 있잖아요. 햇빛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밑에까지 시기에 햇빛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광 부족 증상을 일으키고 잎곰팡이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집니다. 이때 1m가 될 때, 특히 봄에 심어서 1m가 될 때, 이때 우리 토마토 밭이 깨끗하네. 그것만 믿지 마시고 1m가 될 때 반드시 잎곰팡이 약을 방제를 미리 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1m가 되게 되면은 그 밑에서는 그늘이 지면서 이 토마토를 심을 때 우리가 정식 구덩이가 있죠. 구덩이. 또 이런 상태에서 구덩이에서 곰팡이들이 막 나옵니다. 곰팡이 나오는데 그 곰팡이들이 눈에는 안 보여요. 미생물이다 보니까. 근데 이파리 뒷면에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게 날씨가 나빠졌을 때 확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1m가 될 때 반드시 카디스 약제를 살포하십시오. 곰팡이 약입니다. 그리고 이 흰가루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병들을 예방을 되게 잘합니다. 심지어 성주 쪽에 참외를 재배하신 분들은 전부 다 참외가 착과되고 나서는 카디스를 하우스 한 동에 한 병씩 125ml입니다. 한 병씩 까가지고 전부 다 관절해 버립니다. 그럼 흰가루병이 안 생깁니다. 그 정도로 곰팡이에 대해서 이 토마토 체내에서 이동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빨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곰팡이가 들어온 걸 다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디스 좀 일찍 쓰면 되겠네. 근데 너무 일찍 쓰게 되면은 어린 모종들이 장애를 받습니다. 심고 나서 한 달 정도를 버티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곰팡이병들, 특히 그 입곰팡이라든가 이런 그 흰가루병이라든가 이 방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나중에 흰가루가 생길 때가 되면은 좀 더 지나죠. 좀 지났을 때 그때는 한 번 더 관주를 해도 되는데 한 달 간격은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규산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규산을 치게 되면은 마디 사이 절간이라고 그러죠. 절간이 토마토는 8cm가 기본입니다. 기본. 그 기본 8cm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육묘상에서도 우리가 묘가 또 이제 육묘상에서 이제 정식을 했죠. 정식하고 나서 터널을 씌우다 보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 열을 안 받지만 좀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터널 안에 있을 때는 씻고 나서 한 달 안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게 얘들이 절간이 막 15cm, 20cm 클 때 이렇게 커버리면 나중에 병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8cm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거 할 때에도 규산에 대한 영양제를 우리가 신고 나서 옆면 살포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거 하고 아까 1m가 될 때 한 번 더 해준다는 걸 꼭 알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꿀팁입니다. 작물 중에서 벼농사 다음으로 규산을 제일 많이 필요한 게 토마토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토마토를 옆면 살포하시는 분이 너무 없습니다. 제일 필요한 작물인데 토마토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조직이 튼튼해집니다. 벼농사에서 도복 방지가 규산 하시는 거 알죠? 자, 이것처럼 토마토도 절간을 꼭 8cm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온도가 뜨거우면서 과습이 되게 되면은 절간이 길어지죠. 길어지게 되면은 이 안에서 물하고 양분이 다니는 물관이 있습니다. 물관도 길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길어지고 위에서 이파리가 햇빛을 보고 양분을 만들었는데 양분을 만든 것이 밑에 화방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길어지다 보니까 내려오다 멈춰버려요. 밤에 양분은 저녁 때 이동을 합니다. 근데 밤새도록 조금씩 밖에 못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토마토가 익지를 않습니다. 착색이 안 돼버립니다. 기형이 돼버립니다. 각이 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름철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1m가 될 때, 그리고 1m 50 정도가 될 때, 이때 2번 정도는 우리가 규산을 꼭 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조직이 충실도가 되게 좋아집니다. 이 칼슘하고 더불어서 규산도 있잖아요. 세포벽을 되게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양분이 이동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액비를 줬다. 그러면 추비가 곧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그 효과를 내기 때문에 수량성에도 되게 유리해집니다. 꼭 규산을 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규산에서는 우리가 그 광합성 촉진 물질을 규산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만든 게 아데노신이라고 있습니다. 벼농사에서는 한 15% 정도가 벼가 수확에 나온다고 전부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 아데노신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황하고 맑은 색깔로 액체로 해가지고 규산하고 유황이 나온 게 오복이라고 있습니다. 오복이도 황을 주면은 생육 촉진 효과 있는데 너무 뜨거울 때는 좀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뜨거울 때 빼고 좀 관주나 옆면 살포로 주면은 오복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극한 온도는 결국은 환기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 하우스에 다녀보면 있잖아요. 작업장들이 또 있습니다. 앞에 연동도 그렇고 단동도 쭉 작업장들이 있는데 작업장들에 물품이 많다 보니까 바람이 안 통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바람이 너무 통하면은 벌레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좀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뭐 모기장을 씌우더라도 바람이 하우스의 문하고 이 환기창하고 좀 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꼭 해놔야 됩니다.